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효라는 오래된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35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 2세입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2,000, 우리 돈으로 약 26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꼬박꼬박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늘 자랑스러워하셨고 친척들과 교회분들께 아들 자랑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광활한 미국 땅에서 성공한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매달 보내드린 그 돈에 얽힌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아버지의 정년퇴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당분간 용돈 좀 보내줄 수 있겠니? 퇴직금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로우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돈 걱정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당시 저는 라의 한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며 연봉 $100,000,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부모님께 매달 $2,000를 보내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제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약 $6,000였으니 월급의 3분의 1을 고스란히 한국으로 보내는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기에 저는 아들 된 도리를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달 시티은행의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부모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도착했고 어머니는 돈이 들어왔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정말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아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삶이 눈에 띄게 팍팍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는 생활비가 정말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제가 살던 웨스트 할리우드의 원룸 아파트 월세만 $2,800였고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금까지 더하면 매달 고정 지출이 엄청났습니다. 부모님께 송금하고 나면 제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도 줄여야 했고 데이트 비용마저 아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생활은 제가 보내드리는 돈 덕분인지 점점 더 윤택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이나 백화점에서 쇼핑한 물건 사진으로 자주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롯데호텔 뷔페 다녀왔다. 너도 한국 오면 꼭 같이 가자.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제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껴 보낸 돈으로 부모님이 저런 호사를 누리시는 걸까? 아니면 다른 수입이 있으신 걸까? 궁금했지만 차마 직접 여쭤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상 자식이 부모님께 제가 드린 돈 어디에 쓰세요? 라고 묻는 것은 어딘가 버릇없고 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의문이 깊어지던 중
작년 추석에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정말 오랜만의 귀국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완전히 새 집처럼 리모델링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렇게 집을 다 고치셨어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하셨습니다. 아, 몇 달 전에 했어. 화장실이랑 부엌 싹 고쳤지. 요즘 집값도 오르는데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더라고.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2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은 좋게 들었을 텐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것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제적으로 어떠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생활하시기에 부족하지는 않으시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나오고 모아둔 적금도 좀 있단다.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보내드린 돈은 왜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내게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교회 사람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미국 사는 아들이 매달 용돈 보내준다고 자랑하는 게 좋기도 했고 그 순간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월급의 3분의 1을 보내드리기 위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정작 부모님은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니. 배신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보낸 돈은 다 어디에 쓰셨어요? 내 결혼할 때 집 사줄 돈으로 차곡차곡 모아뒀지. 일부는 주식 투자도 좀 했고 다 널 위한 거였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거요? 저는 지금 라에서 매달 카드값 걱정하며 살고 있어요. 친구들과 스키 여행 한번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투자를 하셨다고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는 내가 미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연봉 10만 달러면 충분히 여유가 있을 줄 알았지. 그때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가 나오셔서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미안했어. 하지만 내가 매달 돈을 보내준다고 하니 그걸 거절하기도 참 어렵더구나. 미국에서 성공한 아들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거대한 문화적 간극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보답하는 것을 당연한 효도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온 미국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 돈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에 효도라는 가치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깊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니 저는 부모님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동료들의 스키 여행 제안을 거절했고 여자친구의 생일에 변변한 선물 하나 못 해줘서 다퉜고
돈이 아까워 치과 치료를 미루다 결국 신경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보내드리던 송금을 중단하겠습니다. 대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직접 뵙고 그때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 받던 재미가 없어지잖니. 교회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하고. 어머니, 저도 미국에서 제 삶이 있어요. 저축도 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결혼 준비도 해야 합니다. 매달 $2,000는 제게 정말 큰 부담입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미국 생활이 그렇게 빡빡한 줄은 미처 몰랐다. 그 대화 이후 남은 며칠간 부모님과의 사이는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에 제 정체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저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국에서 자란 미국인이기도 해요. 이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때로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 대화를 기점으로 우리 가족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제게 매달의 송금을 기대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경제적 부담감 없이 부모님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분기마다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1년에 한 번은 꼭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는 고급 한정식 식사권을, 어버이날에는 건강식품을 보내드리는 것처럼 물질적인 지원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부모님은 이러한 변화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매달 의무적으로 받는 돈보다 가끔씩 받는 아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라로 돌아온 후 제 삶에도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달 $2,000의 여유가 생기자 생활은 눈에 띄게 풍요로워졌습니다.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미뤄뒀던 치과 치료를 모두 마쳤으며 헬스장에 등록해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진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기대하고 희생했던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미국에서 성공한 자랑스러운 아들로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정작 그 아들이 겪는 현실의 무게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저 또한 효도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부모님의 실제 경제 상황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부모님을 나로 초대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 일상을 보시고는 무척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줄 몰랐다. 그리고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도 몰랐구나. 특히 어머니는 미국 마트에서 장을 보시다가 물가에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김치 한 포기가만 원이 넘네. 그제야 부모님은 비로소 제 현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매달 $2,000를 보내지 않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부담감이 사라지니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대화의 주제도 돈 이야기에서 벗어나 서로의 일상과 취미, 건강 이야기로 풍성해졌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지금도 교회에서 자식 자랑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자랑의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매달 얼마를 보내준다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자기 미래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랑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자랑이 과거 그 어떤 자랑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가 그리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노력이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지난 3년의 시간을